자, 계속해서 문제 41번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방시설공사법령상 소방시설업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에서 1차 행정처분 사항으로 등록 취소에 해당하는 것은, 자, 이제 보기 중에서 이제 1차 행정처분이 자, 등록 취소에 해당하는 것을 이제 찾으시면 되는 겁니다. 자, 1번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이거죠. 바로 이 사항에 대해서는 1차에 바로 등록 취소가 됩니다. 2차도 없어요. 바로 1차에 등록 취소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 거죠. 답은 1번이고요. 2번, 소방시설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사실을 소방시설공사 등을 맡긴 특정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 자, 이러한 경우에는 바로 3차 위반했을 경우에 등록 취소가 되는 거예요. 다음 3번, 화재 안전 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계, 시공을 하지 아니하거나 법에 따라 적합하게 감리를 하지 아니한 경우,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3차 위반 시에 등록 취소가 됩니다. 다음 4번, 등록을 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이 지날 때까지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때, 자, 이러한 경우에는 2차 위반했을 때 바로 등록 취소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1차 행정처분 사항으로 등록 취소 사항에 해당되는 것은 1번입니다. 다음 42번, 소방기본법령상 일반 음식점에서 음식 조리를 위해 불을 사용하는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지켜야 하는 사항으로 틀린 것은, 자, 1번, 주방시설에는 동물 또는 식물의 기름을 제거할 수 있는 필터 등을 설치할 것. 자, 맞고요. 2번, 열을 발생하는 조리기구는 반자 또는 선반으로부터 0.6m 이상 떨어지게 할 것. 맞죠? 0.6m 이상 맞고요. 3번, 주방 설비에 부속된 배출 덕트는 0.2mm 이상의 아연도금 강판으로 설치할 것. 잘못됐죠? 자, 여기서 배출 덕트는 0.2mm 이상이 아니라 0.5mm 이상의 아연도금 강판으로 설치를 해야 됩니다. 틀린 것은 3번이 틀렸네요. 다음 43번, 소방시설공사법령상 감리업자는 소방시설공사가 설계도서 또는 화재안전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가장 먼저 누구에게 알려야 하는가? 자, 보세요. 감리업자가 이제 소방시설공사를 감리했을 때 뭐 설계도서나 화재안전 기준에 적합하게 시공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바로 관계인 있죠, 관계인. 관계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되고요. 그리고 공사업자에게 그 잘못된 점을 시정하거나 보완을 요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통지해야 될 사람은 바로 관계인입니다. 관계인. 답은 3번이죠. 44번, 소방시설공사법령상 소방시설업의 감독을 위하여 필요할 때 소방시설업자나 관계인에게 필요한 보고나 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 것은, 자, 보세요. 자, 시도지사나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시설업의 감독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소방시설업자나 관계인에게 필요한 보고나 자료 제출을 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는 자는 누구예요? 시도지사, 그리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입니다. 그래서 보기 중에서 119 안전센터장은 명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 거죠. 답은 2번입니다. 다음 45번, 소방기본법령상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높거나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화재 경계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자는, 그래서 화재 경계지구를 지정할 수 있는 화재 경계지구 지정권자는 누구예요? 바로 시도지사죠. 그죠? 답은 4번의 시도지사가 되겠습니다. 다음 46번,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건축 허가 등을 할 때 미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 등의 범위가 아닌 것은, 그래서 이거는 건축 허가 등의 동의 대상물 범위에 대한 문제입니다. 1번,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인 노유자 시설 및 수련 시설. 어때요? 1번 맞죠? 그래서 노유자 시설이나 수련 시설 같은 경우는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바로 건축 허가 등의 동의 요구를 받아야 되는 거죠. 다음 2번, 항공기 경납고 관망탑.
그래서 항공기 경납고나 관망탁 같은 경우에는 그 면적의 기준에 상관없이 무조건 건축 허가 등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다음 3번. 차고,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바닥 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층이 있는 건축물. 잘못됐죠? 그래서 차고나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바닥 면적은 200제곱미터 이상인 층이 있는 건축물은 건축 허가 등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자, 3번이 틀렸고요. 4번. 지하층 또는 무창층이 있는 건축물로서 바닥 면적이 150제곱미터 이상인 층이 있는 것. 맞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3번입니다. 다음 47번.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특정 소방 대상물의 소방시설 설치의 면제 기준에 따라 연결 살수 설비를 설치 면제받을 수 있는 경우는, 그래서 소방시설의 설치 면제 기준 중에서 연결 살수 설비를 설치 면제할 수 있는 경우인 경우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냐면은 그 송수구를 부설한 스프링클러 설비나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 또는 물 분모 소화 설비 그리고 미 분모 소화 설비를 설치했을 경우에는 연결 살수 설비의 설치를 면제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기를 보시게 되면 바로 1번에 있죠. 송수구를 부설한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하였을 때, 그죠? 이러한 경우에는 연결 살수 설비의 설치 면제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답은 1번이죠. 다음 48번. 위험물 안전관리 법령상 위험물 및 지정 수량에 대한 기준 중 다음 괄호 안에 알맞은 것은, 자, 이거는 이제 그 금속분, 자, 금속분에 대한 그러한 설명 중에서 이제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을 찾는 겁니다. 자, 박스 안에 있는 내용을 보시면, 자, 금속분이라 하면 알칼리 금속, 알칼리 토류 금속, 철 및 마그네슘 외의 금속의 분말을 말하고 구리분, 니켈분 및 바로 150 마이크로미터죠. 150 마이크로미터의 체를 통과하는 것이 50 중량 %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그죠? 그래서 요 기억에는 150이 들어가고요. 니은에는 50이 들어가면 됩니다. 암기하셔야 돼요, 이 부분. 답은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49번.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에 따라 2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으로 틀린 것은, 자, 여기 보시면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은 특급부터 특급, 1급, 2급, 3급 이렇게 지금 나눠져 있어요. 자, 그 중에서 2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으로 틀린 내용을 찾는 겁니다. 1번, 전기공사 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 선임할 수 있고요. 2번, 소방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마찬가지로 선임될 수 있어요. 2급에. 3번, 의용소방대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잘못됐네요. 의용소방대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아니라 3년 이상.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으면 2급 그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선임될 수 있습니다. 그죠? 3번 틀렸어요. 4번, 위험물 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 선임될 수 있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3번입니다. 다음 50번. 위험물 안전관리 법령상 제조소 등이 아닌 장소에서 지정 수량 이상의 위험물 취급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임시로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에서의 저장 또는 취급의 기준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맞죠? 시도의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고요. 2번. 필요한 승인을 받아 지정 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12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임시로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 제조소 등이 아닌 장소에서 지정 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할 수 있다. 잘못됐죠? 이건 뭐예요? 위험물을 12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90일 이내가 맞는 거죠. 그죠? 2번이 틀렸습니다. 3번. 제조소 등이 아닌 장소에서 지정 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할 경우 관할 소방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번도 맞고요. 4번. 군 부대가 지정 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군사 목적으로 임시로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 제조소 등이 아닌 장소에서 지정 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할 수 있다. 이것도 맞습니다. 틀린 것은 2번이에요. 120일 이내가 아니라 90일 이내가 돼야 맞습니다. 답은 2번. 다음 51번.
소방시설공사업법령상 소방시설업자가 소방시설공사 등을 맡긴 특정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알려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자, 이것은 뭐냐? 바로 특정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이제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알려야 되는 경우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냐? 1번에 소방시설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 이러한 경우 알려야 돼요. 지위 승계했을 때. 2번 소방시설업의 등록 취소 처분 또는 영업 정지 처분을 받았을 경우, 이것도 마찬가지로 관계인에게 알려줘야 돼요. 등록 취소가 되거나 정지 처분 받았을 때 알려야 되고요. 3번 휴업하거나 폐업했을 때, 이것도 마찬가지로 관계인에게 알려야 됩니다. 그런데 4번에 소방시설업의 주소지가 변경된 경우, 이런 경우는 뭐 알릴 필요가 없죠, 굳이. 그죠? 그러니까 소방시설업의 주소지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관계인에게 알리지 않아도 됩니다. 그죠? 답은 4번이네요. 다음 52번.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특정 소방대상물의 수용인원 선정 방법으로 옳은 것은? 자, 보세요. 자, 1번에 침대가 없는 숙박시설은 해당 특정 소방대상물의 종사자의 수에 숙박시설의 바닥 면적의 합계를 4.6제곱미터로 나누어 얻은 수를 합한 수로 한다. 자, 틀렸어요. 자, 식을 한번 같이 좀 적어볼게요, 이거. 어차피 이건 공식을 우리가 암기를 하셔야 되니까. 자, 먼저, 자, 어떤 경우냐면 숙박시설. 자, 1번에서는 숙박시설입니다. 숙박시설인데, 침대가 없는 경우. 그러니까 침대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가 달라요. 그래서 침대가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 바로, 이런 경우는 종사자, 그 숙박시설의 그 종사자 수에다가 자, 바닥 면적을, 총 바닥 면적을 말하겠죠. 바닥 면적을 3제곱미터로 나눴을 때, 그죠? 이것이 바로 침대가 없는 숙박시설의 수용 인원 산정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기선 3제곱미터로 나눠주는 거죠. 3제곱미터. 그래서 1번이 틀렸어요. 1번. 그래서 바닥 면적의 뭐 합계를 말하겠죠. 그러니까 연면적. 이렇게, 그죠? 자, 다음 2번. 자, 강의실로 쓰이는 특정 소방 대상물은 해당 용도로 사용하는 바닥 면적의 합계를 4.6제곱미터로 나누어 얻은 수로 한다. 잘못됐죠? 자, 어디예요? 2번은 강의실. 자, 강의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수용 인원을 어떻게 산정하냐? 바닥 면적의 총 합계. 바닥 면적의 합계를 자, 얼마로 나눠주냐? 1.9제곱미터로 나눠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4.6제곱미터가 아니라 여기는 1.9제곱미터로 나눠줘야 되는 거죠. 틀렸고요. 3번. 관람석이 없을 경우 강당, 문화 및 집회시설, 운동시설, 종교시설은 해당 용도로 사용하는 바닥 면적의 합계를 4.6제곱미터로 나누어 얻은 수로 한다. 3번이 맞는 거죠. 그죠? 맞습니다. 다음 4번. 백화점은 해당 용도로 사용하는 바닥 면적의 합계를 4.6제곱미터로 나누어 얻은 수로 한다. 자, 보세요. 자, 백화점 같은 경우는 어디에 해당이 되는 거냐면은 백화점은 자, 기타. 네, 기타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기타. 그래서 이런 경우는 그 바닥 면적의 합계를 바로 3제곱미터로 나눈 수로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제곱미터, 4.6제곱미터가 아니라 3제곱미터가 돼야 맞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옳게 설명된 것은 네, 3번입니다. 다음 53번.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소방시설의 종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소화기구, 5개 소화전 설비는 소화설비에 해당된다. 맞죠? 소화기구나 그리고 5개 소화전 설비는 바로 소화설비에 해당되는 그러한 설비들입니다. 자, 1번이 맞고요. 2번. 유도등, 비상조명 등은 경보설비에 해당된다. 잘못됐죠? 유도등과 비상조명등은 경보설비가 아니라 어디에 해당돼요? 바로 피난구조설비에 해당되는 거죠. 틀렸고요. 3번. 소화수조, 저수조는 소화활동설비에 해당된다. 아니죠? 어디예요? 소화용수설비죠. 그죠? 소화용수설비. 다음 4번.
연결 송수관 설비는 소와 용수 설비에 해당된다? 아니죠. 연결 송수관 설비는 소와 활동 설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옳게 설명된 것은 1번이 맞네요. 1번. 다음 54번. 위험물 안전관리 법령상 옥내 주요 취급소에 있어서 당해 사무소 등의 출입구 및 피난구와 당해 피난구로 통하는 통로, 계단 및 출입구에 설치해야 하는 피난 설비는 어떤 거예요? 바로 유도등을 설치를 해야 되는 거죠. 답은 1번입니다. 유도등입니다. 유도등. 다음 55번. 소방 기본 법령상 소방 업무의 응원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소방 업무의 응원입니다. 응원. 자, 1번. 소방 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소방 활동을 할 때 긴급한 경우에는 이웃한 소방 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소방 업무의 응원을 요청할 수 있다. 맞는 거죠? 그죠? 이웃한 소방 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소방 업무의 응원을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2번. 소방 업무의 응원 요청을 받은 소방 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요청을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죠? 맞고요. 3번. 소방 업무의 응원을 위하여 파견된 소방대원은 응원을 요청한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지휘에 따라야 한다. 그러니까 본인의 그 지휘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 응원을 요청한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의 그러한 명령을 따라야 되는 거죠. 맞죠? 다음 4번. 시도지사는 소방 업무에 응원을 요청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출동 대상 지역 및 규모와 필요한 경비의 부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웃하는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미리 규약으로 정해야 한다. 틀렸죠. 자, 그래서 필요한 사항, 이 소방 응원에 대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합니다. 그래서 대통령령이 아니에요. 답은 4번입니다. 다음 56번. 소방시설공사업법령상 소방시설업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법인은? 자, 보세요. 1번. 자, 법인의 대표자가 피성년 후견인인 경우. 어때요? 맞죠? 결격사유에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법인의 대표자예요. 대표자. 2번. 법인의 임원이 피성년 후견인인 경우. 틀렸죠? 자, 법인의 대표자가 피성년 후견인인 경우에는 결격사유가 돼요. 그런데 그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고 법인의 임원은 피성년 후견인 경우는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답은 2번이에요. 3번. 법인의 대표자가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라 소방시설업 등록이 취소된 지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어때요? 맞죠? 결격사유에 해당이 돼요. 4번. 법인의 임원이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라 소방시설업 등록이 취소된 지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의 경우. 맞죠? 이제 법인의 대표자도 그렇고 법인의 임원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등록 취소된 지 2년이 지나지 않으면 바로 결격 사유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답은 2번이네요. 다음 57번. 위험물 안전관리 법령상 제조소 등의 관계인은 위험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제조소 등마다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자격이 있는 자를 위험물 안전관리자로 선임해야 한다. 이 경우 제조소 등의 관계인이 지켜야 할 기준으로 틀린 것은, 그러니까 위험물 안전관리자를 선임했을 때 그때에 대한 사항으로 틀린 것을 찾는 겁니다. 자, 1번. 제조소 등의 관계인은 안전관리자를 해임하거나 안전관리자가 퇴직한 때에는 해임하거나 퇴직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다시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 어때요? 틀렸죠? 자, 위험물 안전관리자를 재선임할 경우에는 며칠 이내에 해야 돼요? 며칠 이내에? 30일 이내에 재선임을 해야 됩니다. 15일 이내가 아니라 30일 이내입니다. 자, 1번 틀렸고요. 2번. 제조소 등의 관계인이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해야 된다. 맞죠? 그러니까 이거 잘 구분하셔야 돼요. 자, 위험물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는 기간, 선임하거나 재선임 기간은 30일 이내예요. 그런데 그 선임한 것을 신고한 기간, 신고 기간은 14일 이내입니다. 이거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선임이나 재선임 기간은 30일 이내. 그리고 선임을 신고 기간이 14일 이내라는 거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헷갈려요, 이거. 다음 3번. 제조소 등의 관계인은 안전관리자가 여행,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자격 취득자 또는 위험물 안전에 관한 기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를 대리자로 지정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해야 한다. 이 경우 대행하는 기간은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어때요? 맞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 시험에 오답으로 나오는 경우가 뭐겠어요? 대행하는 기간은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이게 시험에 나올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건 맞는 내용이고요. 4번. 안전관리자는 위험물을 취급하는 작업을 하는 때에는 작업자에게 안전관리에 관한 필요한 지시를 하는 등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안전관리와 감독을 하여야 하고 제조소 등의 관계인은 안전관리자의 위험물 안전관리에 관한 의견을 존중하고 그 권고에 따라야 한다. 4번도 맞는 설명입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1번입니다. 1번. 다음 58번. 소방시설공사업법령상 소방공사감리업을 등록한 자가 수행하여야 할 업무가 아닌 것은, 자, 보기 중에서 그 소방감리업자가 해야 되는 업무사항이 아닌 것을 찾는 거예요. 자, 1번. 완공된 소방시설 등의 성능시험. 어때요? 맞는 거죠? 이게 바로 감리업자가 해야 될 업무입니다. 그죠? 2번. 소방시설 등 설계 변경사항의 적합성 검토. 이것도 업무사항 맞고요. 3번. 소방시설 등의 설치 계획표의 적법성 검토. 이것도 감리업자가 해야 될 일이죠. 그런데 4번 보세요. 4번. 소방용품 형식 승인 및 제품 검사의 기술 기준에 대한 적합성 검토. 이거는 이제 감리업자가 직접적으로 해야 되는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4번이 옳지 않겠네요. 답은 4번. 다음 59번. 소방기본법령상 이웃하는 다른 시도지사와 소방 업무에 관하여 시도지사가 체결할 상호 응원 협정 사항이 아닌 것은,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긴급한 경우에 그 이웃한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그 소방 응원을 요청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그 시도지사가 체결할 상호 응원 협정이 아닌 것을 찾는 거예요. 자, 1번에 화재 조사 활동. 이거는 이제 소방 활동에 관한 사항이 되겠죠. 그래서 이 맞고요. 2번 응원 출동의 요청 방법. 당연한 거죠. 요청했을 때 그 방법에 대해서 서로 상호 간에 이제 규약을 정해야 되는 거 맞고요. 3번 소방 교육 및 응원 출동 훈련. 이거는 자, 소방 교육이나 응원 출동 훈련 같은 경우는 어때요? 같이 하는 게 아니라 각자 하면 되는 거예요. 뭐 이걸 체결할 필요는 없는 거죠. 자, 3번이 틀렸고요. 4번 응원 출동 대상 지역 및 규모. 맞죠? 그래서 시도지사가 서로 체결할 상호 응원 협정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3번입니다. 소방 교육 및 응원 출동 훈련은 해당 사항이 안 되는 거죠. 답은 3번이에요. 다음 60번. 다음 중 소방기본법령상 한국소방안전원의 업무가 아닌 것은, 이걸 줄여서 이제 안전원이라고 하죠. 한국소방안전원의 업무가 아닌 걸 찾는 겁니다. 1번 소방기술과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 및 조사 연구. 이거는 안전원이 해야 될 업무 맞고요. 2번 위험물 탱크 성능시험. 자, 위험물 탱크의 성능시험은 자, 안전원이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 하는 업무입니다. 2번이 틀렸어요. 3번 소방기술과 안전관리에 관한 각종 간행물의 발간. 이거는 안전원이 해야 될 업무 맞고요. 4번 화재 예방과 안전관리 의식 고취를 위한 대국민 홍보. 이것도 안전원에서 해야 될 업무입니다. 그래서 안전원의 업무가 아닌 것은 2번 위험물 탱크 성능시험이 업무사항이 아닙니다. 답은 2번입니다.